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 사용된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전부 해석하진 않을 거고요. 만약 해석이 필요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기사 속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heartbreaking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슬프고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를 해석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형용사라는 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 heartbreaking을 매우 슬프고 실망스러운 그 감정을 비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좀 더 근사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라는 말로 regardless of ag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of every age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는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loved ones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loved ones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다음 단어는 Red Crescent 이 말입니다. 흔히 이슬람 국가에 있는 적십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특이하죠? Red Cross면 Red Cross지 왜 Red Crescent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다음 말은 as in many countries의 as in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as i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경우와 같이 무슨 경우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as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as in은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as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란 부사로 사용이 됐고, 앞에 in Italy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as in many countries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말은 physical distancing 이 말인데, 요즘과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행위를 표현할 때 physical distanc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social distancing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파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어떤 모임을 자제하는, 집에만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물리적 거리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거리를 일정 간격 이상 유지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WHO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고립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현재는 physical distancing 물리적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참고하세요. 다음 단어는 bogus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고 귀여운 노란색 친구가 아니라, 이때는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진실이 아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아니거나 혹은 인종차별적인 소문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된 것 같고, 다음 말은 as if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아니라, 이때는 이 as if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as if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것을 말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as if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단순히 lik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as if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e letter 이 말은 이전에 언급됐던 사람이나 무언가 혹은 어떤 그룹의 두 번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will only affect the elderly 이 문장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만 오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말도 안 되는 내용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진 as if, 그리고 두 번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the letter 이 표현이 같이 사용됨으로써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구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did 이 말인데, 이 did는 action 어떤 활동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 formal하고 글을 쓸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말이요. 또한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행동이거나 아주 나쁜 행동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나쁜 행동을 의미하겠죠. 자, 다음 표현은 run essential errand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부름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run errand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밖에 나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심부름을 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essential errands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essential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essential이란 말은 important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는데 필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살아갈 수 없는 뭐 그런 뉘앙스로 말이죠. 그래서 생필품 구매와 같은 뭐 그런 심부름을 나타내는 의미로 essential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 같고, 두 번째는 compromised immune system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타협하다라는 말로 compromise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 compromise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타협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기준을 좀 더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낮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살려서 이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면역 시스템의 그 기준을 낮춰서 다른 질병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단어는 critical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미래에 무언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파티를 취소하거나 손을 씻는 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내가 증상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flattening the curve 하는 어떤 이 미래의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일어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이 critical이란 단어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금 중요한 표현으로 do your par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의역을 하자면 너의 역할을 해라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는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내가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뉘앙스가 살짝 가미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퍼지는 시기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저의 역할이자 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표현으로 do your part 이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as time and resources dwindl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때 이 dwindle은 단순히 감소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무언가 점점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말은 step up입니다. 이 step up이란 말은 춤을 추는 영화의 제목으로 유명할 것 같은데, 사실 본래의 의미는 어떤 필요성이나 도움이 있을 때 행동을 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면 step up by donating bl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헌혈을 할 기회나 그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액션을 취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헌혈에 동참하세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an essential act 이렇게 표현했죠. 자, essential 다시 복습하면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행동이다라는 의미로 essential 이렇게 표현했죠. 자, 다음 단어는 ensure 이 말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꼭 기억해야 할 그럴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어떤 무언가가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o ensure we don't have another healthcare crisi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건강 관리의 어떤 위험을 가지지 않도록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ensure 이 단어를 단순히 보장하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 on the top of the coronavirus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of 뒤에 사람이 오느냐 사물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져요. 사실 저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둘 다 상관없이 똑같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이 of 뒤에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위협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그것과 가까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반면에 of 뒤에 something 오게 되면은 무언가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추가적인이라는 의미로도 좀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적절할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접했던 단어죠. pandemic. 이 말은 에피데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에피데믹은 단순히 전염병이고 팬데믹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전염병이라는 의미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단어는 crucial 이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essential 그리고 critical 이 두 개 단어를 중요한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그 쓰이는 상황이 조금씩 달랐죠. 이 crucial도 마찬가지예요. 이 crucial은 다른 무언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essential 이 단어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내 생활이나 내 몸에 꼭 필요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critical 이 단어는 어떤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crucial 이 단어는 다른 무언가가 이것의 영향을 계속 받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다음 말은 with a robust healthcare system에서 robust 이 말입니다. 이 robust라는 말은 매우 강해서 무언가 고장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robust healthcare system을 매우 탄탄한 건강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활성화된 건강관리 시스템 이렇게도 의역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슷한 의미의 어떤 형용사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굉장히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if the epidemic curve doesn't flatt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는 이 전염병 곡선이 평평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 상황상 전염병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한국말을 영어로 영작할 때 이렇게 좀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자, 마지막 단어는 underline 이 말입니다. 자, 이 underline은 뜻이 좀 여러 개요. 어떤 무언가 아래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무언가 건강상의 문제는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뭐 그런 의미로 이 underlying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번역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깐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만약 제가 대학 입학 사정관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면접관이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증 외상 환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보라라고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을 해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증 환자에게 투입되어야 할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투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게 될 침대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대체하게 되며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횟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국 중증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 필요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